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보링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현종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산업관 소통 포럼에 지능형 로봇에 관련돼서 포럼으로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는 직접 대학에서 로봇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세계 대회도 출전을 해서 지금 뭐 중소기업 그다음에 지금 현재 창업을 해서 한 20년 동안 이제 로봇 쪽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작년에 라스베가스 CES에서 전 세계 최고 상인 베스트 오브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로봇 쪽으로 수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번 이야기 드릴 산업계 동향과 대학 교육의 방향 및 재현. 저는 이제 지능형 로봇 분야로서 여러분들하고 좀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지능형 로봇 산업계 동향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첫 번째 배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능형 로봇 학과의 동향, 그다음에 지능형 로봇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 대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능형 로봇에 대한 기본 트렌드라든지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는지, 그리고 지능형 로봇 및 이공계 학생들이 뭐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능형 로봇 산업계 동향과 4차 산업혁명인데요. 마침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이다 보니까 가장 키워드로 떠오르는 부분이 바로 인공지능하고 이제 로봇입니다. 그래서 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뭐 스마트 팩토리, 뭐 가상현실 다양한 것들이 융합되고 있고요. 일례로 신발을 50만 켤레를 만드는 데 500명이 들어갔다면 지금 현재 제가 직접 방문한 그 공장에서는 실제 10명으로도 그런 생산들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표현하자면 인공지능을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뭐 스마트 공장,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능형 로봇이라든지 기계 이런 이제 모바일들을 움직이는 것인데요. 이전하고 좀 차이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적인 결과로 많이 나타났다면 이제는 그 소프트웨어가 기계라든지 로봇으로 옮겨가는 트렌드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그 동향을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뭐 직접 해보지 않아도 가상으로 위험한 그런 트레이닝이라든지 공장에서 로봇이 해야 될 것들도 미리 가상으로 VR로 해볼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드론이 떠서 빠르게 다양한 일을 수행할 수 있어서 직접 이동하는 부분이라든지 정보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속도가 빨라졌고요. 그리고 사람이 아닌 사람과 로봇이 같이 일을 하는 그런 협동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가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AI랑 기계가 같이 융합된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이제 새로운 직업에 연관되는 그런 직종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의 학생들은 이제 새로운 직업을 맞이하게 될 거고 그중 대다수가 기계라든지 컴퓨터 같은 이제 로봇에 명령을 내리는 그런 일들이 70% 이상이 될 것이라고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도에 졸업을 했는데요. 그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좀 많은 부분이 로봇으로 발전이 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 대학 교육도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세대인 산업화 자동화 쪽에 쓰이는 이제 로봇 쪽의 분야는 기본적인 기계 중심의 그런 대학 커리큘럼으로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기계공학과, 전자, 그다음에 컴퓨터 이런 부분에서 세분화된 산업 자동화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부터가 실제 뭐 로봇 문화라든지 기술의 혁신에 접근이 돼서 조금 지능형에 대한 부분들이 강구는 되어 왔지만 실제로 산업에서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4차 산업혁명이랑 맞물리는 타이밍인 뭐 2015년 이후에 이제 로봇이 생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의 자율자동차, 그다음에 현재 다양한 협업 로봇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이제 기술로서 로봇이 발전되어 왔고요. 지금
가장 많이 진출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공장용 로봇 분야 첫 번째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배달 로봇이 많이 개발되는 업체들을 볼 수 있듯이 서비스용 로봇 분야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을 스스로 하는 로봇 등도 지금 뭐 공항이라든지 호텔 다양하게 지금 서비스에 도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용 로봇도 이전부터 오랫동안 이제 청소 로봇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은 강아지를 돌보는 애완 로봇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노인이라든지 사람을 돌보는 반려 로봇도 요번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공장용, 서비스, 가정용으로 해서 점점 이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는 이제 커지고 있고요. 실제 그 일례로 저희가 그 네이버에서 5가지 로봇을 작년부터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실내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5가지의 이제 로봇 기술이죠. 향후에 도입될. 그래서 뭐 인공지능 전동 카트, 그다음에 4발 달린 동물형 로봇. 그래서 뭐 군사용뿐만 아니라 서비스로도 지형이 평평하지 않은 것들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바퀴 달린 로봇,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송이라든지 노동에 좀 더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경량 로봇 팔이 있어서 사람과 부딪혀도 다치지 않고 사람과 얼마든지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뭐 청소, 빨래 이런 부분들이 향후 10년 안에 이 네이버에서 핵심 이제 그 생활 로봇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동향 안에서 저희가 이제 지능형 로봇 관련 학과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로봇 학과라고 하면 이전에 2000년 중심으로는 특별히 이제 로봇 학과라는 부분이 없었었고요. 전자과, 뭐 기계과, 뭐 컴퓨터 혹은 뭐 정보통신과 정도에서 로봇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조금 하는 커리큘럼을 도입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0년 이후로 실제 로봇학과, 지능형 로봇학과라는 이름을 달고 대다수 많은 그 학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로봇이 들어가는 학과는 지금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로봇이라는 거는 사람처럼 인지를 하고 판단을 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러므로 해서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이제 학문인데요. 그래서 배워야 될 게 좀 많습니다.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로봇을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기초 과목뿐만 아니라 요 기반을 통해서 로봇 자체를 제작하고 운용하는 이제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요. 그래서 현재 로봇학과의 개요 말고요, 이제 전공 교과목들을 보면은 그 기계들을 설계하거나 기계들이 움직이는 이제 역학 쪽, 특히 뭐 기계보다도 이제 로봇 쪽으로 로봇팔이라든지 이동형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전자와 관련된 PCB, 그다음에 로봇의 그 PCB 안에 들어가는 그런 펌웨어, 그다음에 그것들을 일반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등 이런 식으로 좀 많은 과목들이 로봇학과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로봇공학 기술자라든지 로봇을 연구하는 이제 연구원, 그다음에 뭐 대기업에서 뭐 전기라든지 전자 쪽, 뭐 셀룰로폰, 뭐 휴대폰, 단말기 등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쪽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동차 쪽으로 많이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의 여러 핵심 부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1학년 때 그 기초적으로 뭐 대학 물리, 대학 수학, 그다음에 뭐 C 프로그래밍 기초적인 것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했듯이 뭐 영화나 만화에서 나오는 뭐 휴머노이드 이런 부분들까지 만들려면은 사실은 대학원생이 되거나 직접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해야지만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고요. 학부생으로서는 뭐 프로그램, 하드웨어, 뭐 기계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그 학부생 안에서 어떤 로봇 쪽이라든지 그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이제 그런 부분의 시스템들을 공부할 기회는 지금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라는 필요성이 지금 좀 대두되고 있는데요. 예,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기존의 로봇 공학 혹은 이제 기계 공학을 이제 직접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강의도 해봤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그 기반 자체가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지식에서 발전된 부분으로 이제 발전되는 그 과정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 배우더라도 그 배운 것들을 실제 그 직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거나 나갔었을 때 산업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쪽을 정말 많이 배우지만 뭐 특히 미적분 같은 경우는 평생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할 정도로 직접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실제 쓸 수 있는 그런 학문이 필요한데 실제 그게 가장 시급한 부분이 이제 로봇 관련 학과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지능형 로봇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1학년에는 이제 교양, 그다음 필수 기초, 그다음에 2학년에는 이제 기초 전공 과정, 그다음에 3학년 되면 이제 필수 응용 기초, 그다음에 4학년에는 필수 응용 실습. 그래서 실제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는 이제 프로젝트들도 있지만 그런 학과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어떤 그 직장이라든지 산업에서 사용될 그런 쪽의 실습은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로는 그 회사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부분에 이제 갭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기획이라든지 뭐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그다음에 기구부 하드웨어, 그다음에 지능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뭐 컴퓨터 시스템, 그다음에 실제로 그 산업용은 직접 품질 관리가 되어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법이라든지 인증 같은 것들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지 보수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실제 그 산업 현장에서 하기 전 단계에서 좀 많은 부분들을 준비하고 들어가야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제 제 세 번째 지능형 로봇 분야 진출을 위한 대학 교육의 준비 부분을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교육, 커리큘럼, 학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대학을 나오는 이유 자체가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취업에 대한 좀 포커스로 많이 좀 이제 옮겨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뭐 2019년 기준으로 뭐 청년 실업률이 10% 육박하면서 지금 4차 산업 혁명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청년 실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냉정하게는 쓸만한 인재가 많이 없다라는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특히 대학 신입생들보다는 경력직 위주로 이런 뭐 취업계 뭐 비익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과목별 학생 교육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융합적으로 그런 이제 로봇과 관련된 기술들이 접목된 프로젝트 수업이 필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어떤 산출물들을 만들어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전문대와 그다음에 4년제 이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다 존재는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전문대든 4년제든 가장 좀 도움이 됐던 그 사례들을 보면은요. 취업을 연계하는 쪽으로 현장 실습, 그다음에 교육 실습, 그다음 이제 트렌드도 한번 느껴보고 그 정보력을 통해서 뭐를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과정들이 졸업을 하거나 4학년 정도의 막바지에 들어서 할 수도 있고 안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1학년부터 되면 실제적으로 뭘 준비해야 되고 뭐를 로봇 쪽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판단이 서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능형 로봇 관련 학과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이 전문 대학이랑 좀
비교해서 이제 저희가 4년제 그 지능형 로봇 학과가 좀 더 발전되기 위해서 장점을 좀 한번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실제적으로는 예, 직접 그 1, 2학년 때부터 기본적으로 그 실무적인 그 실습들을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 지금 특징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형 학습이라고 표현을 하죠. 기업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이제 기업 유형에 따라서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는지 세분화되는 부분들이 2, 3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4년을 특히 지능형 로봇 분야를 선호하는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세분화된 준비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학과마다도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기업 중심으로서의 좀 커리큘럼들을 좀 도입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오늘의 이제 포럼이 대학생들을 위한 포럼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학생으로서 좀 가져야 하는 자세를 특히 지능형 로봇을 선호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꼭 로봇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공계에서도 이제 점차 지능형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활용될 겁니다. 특히 로봇은 뭐 필수 불가결하고요. 그래서 현재 그 지능형 로봇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정보를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그 원하는 직종군들을 꼭 하나를 선호하기보다도 로봇 안에서도 다양한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잘 맞는 직종을 직종과 그 직종군들을 1, 2, 3위 정도는 항상 가지고 자기가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대학에서도 이런 이제 로봇 학과라든지 다양한 정책들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겠지만 실제적으로는 학교 교과만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로봇에 대한 관련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뭐 대회도 나가보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자기 노력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능형 로봇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대다수 그 회사라든지 여러 군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협력입니다. 그래서 특히 로봇 쪽을 하시는 지향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소통이라든지 토론 능력이 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상당히 그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기가 됐습니다. 특히 융합 기술이 더 합쳐지면서 저희가 이제 80년대라든지 90년대, 2000년도에 그냥 정적인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든지 다양한 융합 기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대표로 있지만 뭐 수백 명 정도 되는 친구들과 면접도 해보면 저는 아직도 소통 능력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소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고 좀 다른 또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은 뭐 기계든 전자든 컴퓨터든 그 하드웨어를 이용한 이제 AI라든지 통신, IoT, 뭐 자율자동차 이런 이제 지능형 소프트 제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전문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럼 이제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이제 기본 트렌드라든지 지식 습득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그 로봇 세계 대회도 나가고 뭐 친구들과 어떤 그 나중에 창업도 할 수도 있는 것들도 대비해서 뭔가 이런 그 제품 개발 로봇으로 된 제품 개발 프로젝트도 했는데요. 지금은 뭐 유튜브 그다음에 다양한 자료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고요. 대학에서도 다양한 것들을 도입하기 더 쉬운 그런 환경에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특히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아까 자동화 이런 부분에서 가장 눈으로 크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CES입니다. CES.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할 때도 이 장소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이 갤럭시, 그다음에 LG가 뭐 롤링 디스플레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이제 혁신적인 것들을 모두 보여준 곳이 이제 CES고요. 실제로 한 3박 4일 정도 돼야지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이 세상에 혁신적인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내년부터 온라인 전시회가 열립니다. 저는 사실 이게 더 기회라고 보는 거는 이제 입장료만 내면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실제 가상 전시회 공간에서 새로운 물건들을 볼 수 있고 직접 뭐 채팅이라든지 화상으로 궁금한 점을 이렇게 미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전시회 중에 하나 제가 이제 CES 부분이 있는데요. 꼭 뭐 내년에 뭐 온라인 전시회를 한번 경험해 보면 자기의 그 직업적인 그 견문도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지금 뭐 인공지능이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많이 그 생겨나고 있는데 특히 대다수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뭐 AI 스피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의 경쟁하듯이 나오고 있는데 2020년에서 30년 사이에 직접 머신러닝, 딥러닝이 되는 알고리즘이 들어간 그 스피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모바일로 들고 다니면 항상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찾아보는 게 아니라 직접 이런 잡음이 많고 외부에서도 쉽게 그 자기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똑똑한 기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의 전시회들도 관심 가져주면 많은 도움이 되고요. 사실 이전부터 로봇 회사라고 하면 이제 로봇을 만드는 데 기준을 했는데 요즘 트렌드의 대다수 면접은 로봇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그다음에 로봇을 제어하기에 어떤 생각에 어떤 컨셉에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지능형 사고를 직접 학생들이 해보지 않으면 실제 실무적으로 그런 걸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은 최소의 액티비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지능형 로봇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코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우리가 C 언어, 자바, 뭐 파이썬, 뭐 다양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언어들도 좋은데 실제 코딩이라는 거는 그 언어가 아니고 실제 그 알고리즘, 그 생각입니다. 생각. 어떤 논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기계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그래서 뭐 1학년이든 4학년이든 자기가 다루기 쉬운 어떤 그 인터페이스라든지 툴을 써서 이런 로봇이라든지 기계를 움직여보는 이런 프로젝트를 반드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즉 이런 이제 알고리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능형 로봇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쉽게 진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하드웨어 중심이라면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을 하기 위한 그 제일 중요한 이제 액티비티인데요. 그래서 뭐 논리적 사고력, 뭐 창의적 사고력, 뭐 문제 분석 능력 예전에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걸 이제 심플하게 줄이면 결국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코딩을 통해서 생각을 소프트웨어 코딩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결과로 만들어내는. 그런데 특히 소프트웨어 그 모니터 안에 있는 결과로가 아니라 실제 이제 기계라든지 이런 자동화 장치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좀 인터페이스가 바뀌어서 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고요. 이제 다섯 번째 지능형 로봇 및 이공계 학생들이 이 전 단계에선 저는 이제 트렌드라든지 좀 정보를 얻는 방법에서 말씀드렸다면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조건 최소 이 부분은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로봇을 한다면. 그래서 그 요즘에 초등학생들부터 대학생들까지 그 스크래치라는 블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교과목으로도 편입이 되고 실제 뭐 산업 현장에서도 어려운 언어가 아니라 간단한 마우스 논리로 쉽게 로봇을 제어하는 이런 툴들이 너무 많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실제 뭐 삼성, LG 그다음에 해외 큰 공장에서도 이젠 개발자들이 좀 더 편하고 개발자뿐만 아니라 일반 그 작업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스크래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모든 교대생들이 필수 전공으로도 지금 차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년제 대학 13개에서는 이제 토익이 아니라 요 코딩 교과목으로 그 필수 전공 과목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점에만 봐도 한 몇백 건 정도가 이 관련된 책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지능형 사고를 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제어를 위한 지능형 사고를 위해서 첫 번째 이런 스크래치를 통해서 간단하게 구동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체험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런 스크래치로 간단한 자기가 목표로 한 게임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 스크래치로 여태까지 이제 기본 원리와 게임 만드는 방법을 이제 익히셨다면 이제 마지막 이것들을 통해서 로봇들을 구동해 봅니다. 시중에 이렇게 스크래치로 이동되는 로봇은 한 110가지 정도의 부분들이 한국에서 어디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10만 원 내외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로 해야 지능형 로봇 분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오히려 이제 초, 중 학생들보다도 지금 4년제 학생들이 이런 경험들이 더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간 이제 로봇을 직접 로봇계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사실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창업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능형 로봇 쪽으로 진출을 한다고 해도 이 대학 4년 안에 이 로봇을 활용해서 로봇으로 여러분들이 진출하고자 하면 이 창업이라든지 사업화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발굴 프로젝트를 반드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전처럼 단순하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지능형 로봇에서도 기획이라든지 이런 컨셉, 다양한 아이디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컨텐츠 아이디어를 회의를 통해서 많이 얻어내고요. 그리고 그거를 아까 손쉬운 프로그램, 어려운 프로그램까지 할 수 있다면 파이썬이라든지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써서 소프트웨어로 구현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그 프로젝트와 유사한 게 유튜브라든지 신문에 있는지 그런지 시장 경쟁력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이후에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지능형 로봇 분야는 단순히 예전부터 우리 산업계 지능형 로봇 분야의 선배님들이 만들었던 이제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 발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부모님이 항상 신문 뉴스를 봐라라는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를 쉽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이슈들을 한번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사회적 이슈에 지능형 로봇 분야는 전부 이 문제들, 이 이슈를 시작으로 해서 발전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로봇이 좀 지능형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입되면 좋을 분야들을 쉽게 신문이라든지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능형으로 발전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꼭 로봇을 개발하는 그 분야로서 지능형 로봇 학과가 그 커리큘럼이 맞춰지면 안 되고요. 사실은 그 지능형 로봇을 활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되는 지능형 로봇 학과가 돼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커리큘럼이 단순하게 꼭 지능형 로봇 분야로 진출하는 사람뿐만을 위해서 학과가 만들어지면 안 되고요. 실제로 이 지능형 로봇 학과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자기가 문과든 자기가 나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예술 계통이든 그것들을 활용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은 로봇 도우미를 활용한 요리사, 그다음에 로봇 간호사를 활용한 의사.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의사가 실제 로봇 장치를 같이 접목해서 하는 이제 그런 학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하나 띄우면 가상현실로 큰 빌딩에 그 설계도가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장치라든지 그리고 AI 홍보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이제 영업 사원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로봇이 단순히 로봇 분야가 아닌 그 실제 생활에 산업이라든지 그 생활에 다양하게 접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능형 로봇이 이 대학 교육에서도 같이 이루어지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 Q&A로 간단하게 가장 질문이 많았던 부분 두 가지를 제가 좀 추렸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연관 자격증이 있거나 혹은 이제 취득 시 혜택이 있나요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만 배우는 거 이외에 더 깊숙이 그 규정이라든지 다양하게 그 자기가 만든 지능형 로봇들이 서비스되고 산업화되는데 이제 들어가는 다양한 그 컨셉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자격증은 예, 병행할 수 있다면 예, 그래도 유리하다고 보는데 이게 필수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예, 저는 국가 자격증이 예, 6개가 있는데요. 예, 실제로 사회에 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 지금 뭐 사업을 하거나 예, 로봇 분야가 들어가는데 예, 도움이 되고요. 뭐 면접 시 이런 부분들이 플러스되는 가산점 정도는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접 시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까요인데요. 그 특히 지능형 로봇 분야, 특히 이런 계통은 단순히 그 이력서와 예, 간단한 뭐 면접 요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 자기가 예, 깊이 있게 해봤던 프로젝트를 하나 보여주는 게 사실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기업의 그 대신 채용 면접관으로도 가고요. 그다음에 로봇 학과, 로봇 고등학교, 뭐 마이스트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채용 면접관으로 가는데 제가 보는 기준은 예, 일단 제가 20년간 종사했던 기준을 이제 통해서 대변하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했던 포트폴리오 하나를 예, 어떻게 얼마만큼 깊이 했는지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예, 물론 이제 학생들만 그 의지를 갖고 할 수도 있지만 대학에서도 예, 이런 환경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커리큘럼에 잘 접목이 돼서 예, 저희가 이제 산학까지 잘 올 수 있고 이런 커리큘럼이 잘 갖춰진 학교는 저희 같은 이제 로봇 산업계에서 직접 연계돼서 뭐 취업 그다음에 트레이닝 과정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 이상으로 제 지능형 로봇 관련된 예, 포럼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